자, 오늘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어떤 유형이 해당이 되는지 며칠 전에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문의 들어온 케이스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모르셔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 도대체 어떤 업이 되는 거냐, 어떤 사업이 되는 거냐, 어떤 아이템이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상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 채널에 문의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상호명부터 시작해서 업종, 주 업무, 지역이랑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보면 이 영상에서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신 사항에 보면 안녕하세요, 청년 지원 대출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자, 좋아요. 청년 지원 자금 관련돼서 대출이 가능한 파트면 지원이 가능한데 보통 1억에서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이런 청년 창업 자금이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단 제작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자, 음식점업이라고 돼 있고 개성주악 판매라고 합니다. 개성주악 판매가 제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 검색해 보니까는 나오는데요. 개성주악이 뭔가 봤더니 제가 한번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로 개성주악이라는 곳을 한과라든지 이런 전통 과자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서 카페와 함께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영업 아이템이더라고요.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걸 또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 개성주악, 찹쌀가루와 맵쌀가루, 밀가루를 섞은 막걸리나 소주를 넣고 맥반죽 해서 조청과 꿀 등의 약과처럼 즙청해서 만드는 한가 일종 맞네요. 이거를 카페, 커피랑 같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자, 블로그에만 한번 쳐보니까 나오는 게 개성주악 아이스크림, 커피 이런 걸 매장이랑 같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 한옥과 관련된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예전 전통 풍경이 굉장히 좋은 매장으로 보여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청년 창업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한 3억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3억이면은 사실 매출이 거의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순수익이 20%. 야, 20%? 3억에 20%라고요? 자영업인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3억 6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자,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순수익이라는 게 매출을 통해서 들어온 이익을 순수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월세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다 빼고 나서 순수익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도 순수익이 20% 남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건 가맹점이 아니지 않을까요? 좋아요. 어쨌든 직원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올해 초창패를 지원하였으나 떨어졌으며 내년이라고 적었네. 내년 초창패 청년 대출을 신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사라고 한다면 뭔가 기획을 한다면 가능한 구도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인 사업자 명칭이 아예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맹점일 가능성이 크다. 자, 초창패나 청년 창업 자금을 신청하고 싶다. 하지만 일반 자영업 음식점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보면은 저희가 저희 이사님이랑 청년 창업 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1억에서 2억 정도가 2%대로 대한민국 최저금리 6년에서 7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나이가 41세 이하라면 모두 가능하거든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쉬운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 청년 창업자금 저희가 1부와 2부를 나눠서 찍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품 생산 예정 중에 있고 해당 상품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사업자는 해당 요건에 맞춰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 예정이다. 이제 앞으로 할 거다. 자, 심사위원들은 지금 현재 상태 근거를 먼저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할 거다. 이거는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고등학생이 자, 지나가다가 스타벅스를 본 거예요. 자, 버거킹을 본 거예요. 샤넬 매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거 하면은 매출이 10억, 20억 그냥 나올 것 같고 순이익이 2억, 3억 나올 것 같은데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5억 빌려주세요. 되나요? 말이 되나요? 할 예정이다. 자, 이 고등학생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서 하면은 장사가 잘 되겠죠. 5억 있으면 메인 상권 들어가서 보증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월세 어마어마하게 주고 손님을 끌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아이템이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정이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로는. 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상품을 생산 예정이다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한 근거. 뭘로 해서 생산할 건데? 자, 그거 돈 받아서 내가 기기장치 산대. 그래서 빌려줘. 아니,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먼저 실행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근거, 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해당 요건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업종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자, 모든 정부 기관은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증빙할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 만들어서 증빙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 안 한 채로 내가 무조건 받고 싶다라고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근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자, OEM 상품 생산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실행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자, OEM 공장에 위탁을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제작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제조업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매출의 근거가 있으니까는. 자, 그리고 나서 사업자를 해당 요건에 맞추는 거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먼저 밟은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저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저 건물 100억짜리 사면 수익률이, 자, 매각하잖아요. 저 월세 수익률만 해도 5%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 정도를 내가 이자로 낼게요. 그리고 제가 매각해가지고 200억으로 불려올게요. 저한테 100억 주세요.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다. 아시겠죠?